수학원이 크게 지수로 그 다음에 상과 같이. 요거는 뭐 필기 안 해도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수열.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싹 다 뭐냐면 연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용어들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수학원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일단 처음 나오는 내용이고 거기 처음 배우는데 바로 연산까지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수학원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만약에 님들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랑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수학원이 끝나잖아, 맞아? 끝나게 되면 어차피 연산이 이제 할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학원이 좀 쉬워져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 2학기 때 배우는 게 수학2인데 수학2는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쉽게 느껴져. 하지만 실제로 고3 애들이 맨날 틀리는 게 뭐냐면 수학2를 틀려.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얘는 쉬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단점이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문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학2가 결과적으로는 수학원이 쉬워질 거고 그 다음에 수학2가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수2가 쉽게 느껴지고 그 다음 수원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마 방학기간 끝나면 그래도 연산이 기본적으로 잡힐 거니까 그럼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지? 됐죠? 그러면 그 프린트 순서대로 다 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은 이제 지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로 구성이 돼 있냐면 거듭제곱근 계산이랑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 거듭제곱근 계산에는 거듭제곱근의 정의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중에서 이제 뭐 실수인 건 뭐냐, 허수인 게 뭐냐, 그래서 실수인 것을 기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실제로 저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단원이 구성이 돼 있어야겠지. 그 다음 지수 법칙도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님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배울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나중에는 한 바퀴 돌고 나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학교 시험에 나오는 고난도 주제를 조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뭐냐면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마 3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갖을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힘들다고 느껴지는데 나중 되면 얘는 좀 쉬워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거기 보면 적혀있죠.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자연수가 된다거나 또는 뭐 정수가 된다거나 또는 유리수가 되게 하는 이게 되게 하는 뭐 n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제일 어려워요. 지수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은 아마 학기 내내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소비교인데 대소비교가 이게 지금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 그걸 패턴화할 수 없나요? 패턴화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습득을 한 다음에 뭐다? 문제마다 그냥 적용을 해봐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뭐냐면 표현하기예요. 님들이 보통 계산은 나중에 잘하게 돼. 근데 문제는 값은 잘 구하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표현을 해야 돼. 표현하기는 이게 방법이 잘못되면 풀이가 20줄이 되고 방법을 좀 똑바로 하면 한 두세 줄 안에 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조금 고난도 주제가 되고 우리가 마플 시너지를 풀 때 아마 중간중간에 유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플 시너지 수준으로 이거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이 네 개의 주제는 3월부터는 내신 대비 교재로 조금 더 계속 반복 훈련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단원 구성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야겠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뭐 거듭제곱근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혹시 글자 보이니? 글자 좀 알아보기 힘드니? 알아보기 내가 글자 연습 금방 할게. 알겠지? 저번 주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글자 연습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먼저 거듭제곱근부터 할게. 알겠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손 들고 얘기하고 그냥 가면 된다 이거지. 됐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뭘 배우냐면 제곱근을 배워요. 제곱근이 뭐지? 지수가 있는 지수가 있는 거? 이게 아닐까? 네. x제곱.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했는데 a가 되게 하는 저거 폰 이거 좀 꺼줄래? 이처럼 보이나? 무음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이놈의 x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는 중3에서 a가 0인항인 것만 다뤄요. 맞아? 근데 우리가 고1 때 복소수 배웠잖아. 맞아? 복소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a가 음수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지? 왜? x제곱은 마이너스 1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뭐냐? 0인항이든 음수든 간에 일단 실수 전체면 뭐다? 다 가능은 합니다. 알겠지? 이까지 됐니? 근데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가 2가 아니라 이제 다른 숫자가 오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때 이 x를 어떻게 표현했지? 루트 a라고 표기했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기한 거 맞아요? 맞니? 그래서 요 표기법도 오늘 조금 더 일반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 이제 뭐냐면 어떤 숫자를 n번 곱했는데 a가 됐대.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실제로 뭐야? 얘는 2제곱근이겠지. 맞아? 근데 2라는 걸 생략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가 이걸로 바뀌잖아. 맞니? 근데 요거를 우리가 x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이 식을 방정식으로 본다면 2차 방정식 맞아? 네. 2차 방정식인가 근이 두 개 맞죠? 그렇죠. 됐니? 그러면 얘를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n차 방정식이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뭐다? 근이 n개가 된다고. 즉 이놈의 x 개수가 n개라는 거야. 항상. 알겠지? 됐나요? 그럼 너네가 뭐 따질 수도 있거든. 쌤 이거 만약에 x제곱이 0이면 x는 0 하나밖에 없잖아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한 개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x제곱이 0인 케이스도 x를 0, 0 두 번 세겠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중근을 각각 따로따로 세겠다는 거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다? n개가 나온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x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다룰 거냐면 아까 내가 a가 실수까지 다룬다고 했으니까 뭐다? x는 복소수 범위까지 다뤄야겠지? 됐나요? 그리고 아까 a는 실수 범위만 다루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는 정의니까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 지금 뭐다? 여기가 이제 x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인 것 하나를 실수인 게 뭐 몇 개가 있겠지만 그놈의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똑같이 이제 루트 a라고 표기를 할 거야.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2가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여기 위에 살짝 n이라고 작게 적어 놓을 거야. 알겠지? 됐니? 근데 너네가 문제 풀 때 크게 적어 놓으면 이거랑 헷갈리니까 작게 적는 거 연습을 해야 된단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이까지 이해돼요? 보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볼게. 자, 8의 세제곱근을 구해달래. 그럼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인 거겠지.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라고? 3개라고.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 3개인 거는 알고 가야 되고 우리는 이 3개를 구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냐? 그놈의 x는 어떤 숫자를 3번 곱했는데 뭐가 됐다고? 8이 된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거 넘겨버리면
x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8은 이렇게 되고 맞아? 고일 거에서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 어떻게 되지? x-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x가 뭐가 돼? 2가 되고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면 뭐가 돼요? 마일 뿔마 마일 뿔마 마이너스 6.3 돼서 1에 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여기까지 이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나온다고? 3개가 나오게 된다고요. 됐니? 근데 혹시 고1 거 조금 심화 배웠으면 요거 혹시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니? 그거 혹시 고1 때 이건 참고로 할게. 고1 때 오메가 배우지 않니 너네? 오메가가 뭐였니? 요 숫자인 거 기억 안 나? 너무 1학기 거라서 기억이 안 나. 요 숫자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거든. 오메가의 특징이 뭐냐면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뭐가 돼? 1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오메가의 역할이 뭐냐면 어떤 숫자를 세제곱을 했는데 실수가 나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뭐냐면 얘는 x세제곱이 8이니까 보자마자 우리가 고1 방법을 쓴다면 하나 2인 거는 알겠지. 그래서 x가 2고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실수인 게 한 개 나왔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아마 허수가 나올 거야. 됐니? 그러면 그 허수가 뭐냐면 2오메가 그 다음에 2오메가 바. 이거는 혹시 아나요? 개수가 실수고 한근이 허근이면 켤레근을 갖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그래서 실제로 고1 때도 이렇게 문제 안 풀고 바로 이렇게 풀지 않았나 싶은데 내신할 때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받아들이면 돼야겠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다?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는 거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다? 8의 세제곱근이 3개라고 했으니까 그 3개가 뭐다? 요렇게 지금 3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알겠지? 16의 4제곱근. 그럼 얘도 일단은 x 4제곱이 16이 되는 거니까 일단 몇 개라고? 4개를 우리가 모두 다 구해야 된다겠지? 물론 직관적으로 쌤 저는 2랑 마이너스인 거 알아요. 라고도 알고 고일 걸 좀 열심히 쓰면 i제곱이 뭐지? 마이너스 또 제곱하면 1대 버리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쌤 2i랑 마이너스 2i예요. 해서 바로 4개를 암산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이런 방법을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방법 연습을 해보자고. 그럼 뭐야? 어떤 숫자를 4번 곱했는데 16이 됐대. 그러면 x 4제곱 빼기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합차를 2번 쓰면 어떻게 되지? x-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 맞나요? 됐니? 왜? 요게 x제곱 빼기 4니까 계산하면 x 4제곱 빼기 16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 거에서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오고 두 번째 거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 얘는 x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인 거 알죠? 맞죠? 그래서 뭐다? 2i랑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나온다고? 4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다고. 됐니? 근데 조심해야 돼. 실제로 학교 시험 칠 때 너희가 제일 긴장해서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면 2만 구해버려. 근데 몇 개라고? 3개니까 2개 더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16의 4제곱근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뭐야? 4개가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다?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2만 하면 안 되고 2개 더 있다는 걸 적어놔야 돼요. 알겠지? 됐습니까? 필요한 거 필기하고 갈게요. 알겠지? 우리가 x세제곱은 8 요게 아까 결과가 뭐 나왔지? 2랑 마일 2오메가? 2오메가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x 4제곱은 16 얘가 결과가 x가 뿔마 2랑 뿔마 2i랑 요렇게 지금 나왔다고. 맞아? 됐니? 그러면 요게 지금 실수 맞아요? 얘네 두 개는 허수인가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뿔마 2가 실수고 그 다음 뿔마 2i가 허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실수인 게 지금 몇 개야? 1개 실수인 게 1개고 여기서는 실수인 게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왜 1개가 나오고 왜 2개가 나는지를 이제 공식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할 주제가 흰색 어디겠냐?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그럼 이제 뭐냐면 아까 거듭 제곱근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숫자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x였잖아, 맞아? 됐니?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놈의 x가 실수인 것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 x 얘가 뭔지 궁금한 거야. 근데 얘를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볼 때도 했다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실수인 것을 관찰할 때는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둘 다 y는 붙여버리면 얘는 y는 xn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다음 얘는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되겠지. 됐나요? 그럼 그래프에서 우리가 교점 x좌표가 실근인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두 개의 뭐야? 교점의 x좌표예요. 왜냐하면 교점의 x좌표가 뭐 x, y면 여기 위에 x, y 있고 여기 위에 x, y가 있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뭐야? 공통근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얘의 그래프를 그냥 뭐다? 받아들일 거예요, 알겠지? 얘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n이 3 이상의 홀수일 때 흰색이 진짜 안 나오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n이 짝수일 때 나눠서 한번 그려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좌표평면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3 이상의 홀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하면 그냥 점 찍어보면 된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 잡은 다음에 이제 뭐 1 넣었을 때 1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팔 나오고 찍어보면 양수일 때 양수 나오고 음수일 때 음수 나와요, 알겠지? 됐나요? 마찬가지 이제 짝수일 때 너네가 알고 있는 게 2차 함수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니? 요렇게 생겼겠지, 맞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y는 a라고 하는 이제 상수함수를 그어볼 거야. 그러면 이놈의 a가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뭐다? 케이스를 나누자고. a가 음수일 때 a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 a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a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로 나누자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는데 이놈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 x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여기 봐봐. 얘랑 얘는 교점이 몇 개니? 1개고 얘랑 얘도 몇 개요? 1개고 여기도 1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뭐냐면 실수인 것은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다 1개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뭐였니? 3이 홀수였잖아, 맞아? 그래서 뭐다? 실수인 거는 1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됐네? 근데 여기는 지금 교점 있니 없니? 없잖아. 얘는 몇 개야? 0개가 되고 여기는 여기 교점 1개 있지? 1개 되고 여기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다고. 그래서 짝수일 때는 뭐다? 0개, 1개, 2개로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근데 그놈의 결과가 뭐다? a가 음수일 때는 0개고 a가 0일 때는 1개고 a가 양수일 때는 2개라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4는 짝수고 16은 양수기 때문에 몇 개 나온다고? 2개가 나오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학교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 약간 고난도 주제는 이어진다고 한 거니까 우리가 꼭 뭐다?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알겠지? 근데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인다고 돼 있다, 수원에서는. 됐죠? 그러면 요거 하나 할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할게, 알겠지? 이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그냥 건드릴게, 알겠지? 우리는 지금 다루는 게 다 복소수 범위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실수인 게 있으면 나머지는 뭐야? 허수인 거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허수인 것의 개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 아마 수능에는 100%안 나와. 수능에는 100%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내신에서 학교생들이 가끔 좀 이상한 쌤들 있잖아. 수학문제 되게 어렵게 내는 쌤들. 그런 쌤들이 한 번씩 건드리긴 해서 저도 그냥 살짝만 건드리고만 넘어갈게겠지. 그럼 봐봐.
실수인 거 봐봐. n이 홀수일 때 본다면 실수인 게 몇 개였니? 한 개였지. 네. 그러면 아까 n차 방정식 근이 n개라고 했잖아. 근이 n개인데 이 중에서 지금 실수인 게 몇 개라고? 한 개라고. 그러면 허수인 거는 몇 개가 되겠니? n-1 한 개가 나오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은 항상 한근이 허근이라면 뭐다? 편례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허근은 항상 짝수개가 나와야 된다고. 됐니? 그럼 여기서 n이 지금 홀수 맞아? n-1은 뭐야? 짝수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모순 없이 잘 되어 있다는 거 알겠지? 됐나요? 근데 이제 n이 짝수일 때 한번 볼게. 그럼 똑같이 근은 여전히 n개야. 그러면 여기서 a가 양수인 것만 일단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실수인 게 아까 몇 개니 여기 양수일 때 두 개라고 한 거 맞아요? 여기 두 개잖아, 맞아? 그러면 허수인 건 몇 개겠니? n-2개가 되겠지. 됐니?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요 숫자가 이번에는 짝수잖아. 그럼 n-1이 짝수 맞나요? 짝수 빼기 짝수는 짝수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 짝수가 나왔어, 알겠지? 됐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문제 내는 이유가 여기를 한번 내고 싶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0일 때는 몇 개니 실수인 게? 한 개라고 했거든. 그럼 애들이 뭐라 하냐면 쌤 허수인 거는 n-1개예요 라고 해버려. 문제가 생겨. n이 짝수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말했지만 무조건 허수인 건 짝수겠지, 편례근 때문에. 그러면 n-1은 지금 뭐가 되니? 홀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n-1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뭔데? 이 실수인 게 뭐야? n이 2라고 쳐봐. x제곱 0이잖아. 뭐야? x가 0, 0 실제로는 두 개라고 맞아. 됐니? 그래서 여기가 n-1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n-2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왜? 여기가 0, 0 중근이기 때문에. 됐으니까? 쌤, 그러면 이걸 아까는 중근을 두 번 세고 이번에는 두 번 안 세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그래프로 해석한다고 해요. 됐니?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는 무조건 중근을 한 개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됐니? 근데 아까 거듭제곱근 정의를 할 때는 단순히 xn제곱을 그냥 a로 했잖아, 이걸로. 얘는 그냥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한 게 아니라 방정식을 그냥 다룬 거라고. 됐니? 이때는 무조건 중근을 각각 셉니다,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거 배웠잖아.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 있으면 두근의 합 뭐니? 2. 분명히 너네 두근의 합을 2라고 배웠다고, 맞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거 1 한 개밖에 없지 않니? 그러니까 뭐야? 1을 두 번 더했다는 거겠지, 얘를.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하자고 방정식만 묻는다면 우리는 중근을 다 각각으로 셉니다, 알겠지? 근데 번역을 그래프로 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근만 다룰 거다, 뭔가. 됐니? 그때는 중근을 한 개로 처리를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다? 이 실수인 것의 개수를 할 때는 무조건 중근을 다 한 개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근데 그냥 거듭제곱근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중근을 각각 다 세면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뭐다? 0을 두 번 센 거기 때문에 뭐다? n-2개가 된다는 거 알겠지? 됐나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때는 아까 실수인 게 0개였어요. 그럼 얘는 나머지 전부 다 허수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n이 짝수기 때문에 얘 짝수니까 모순이 없다고, 편례근 때문에. 됐니? 근데 이거는 뭐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알겠지? 그냥 참고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온 적이 있냐 없냐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다른 동네에서 나온 적이 있기는 해.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는 뭐다? 여기 있는 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기계적으로 해야 돼. n이 홀수면 무조건 뭐다? 한 개다. n이 짝수일 때는 a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에 따라서 두 개, 한 개 연결 바뀐다. 라는 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럼 필요한 거 필기 하고 너가 갈게, 알겠지?
거듭 제곱근의 이제 계산에 대한 논의예요. 그래서 뭐냐 A가 양수고 B가 이제 양수있고 그 다음에 M이랑 N이 2 이상 자연수일 때 앞으로 자연수를 그냥 자라고만 적을게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지금 5가지 계산법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계산법이 뭐냐면 N제곱근 아까 말했죠? 요거 N을 작게 적는다고 맞아? 실수인 거 하나를 아무거나 가지고 온 거야 알겠지? 쌤이 저 몇 쪽이에요? 프린트 이쪽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 그래서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얘의 계산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면 n제곱근 ab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숫자 두 개가 같을 때만 돼요 알겠지? 다르면 계산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지? 일반적으로 쌤 다른 데도 되던데요?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만 돼요 알겠지? 그건 뒤에서 아마 앞으로 시너지 문제 풀다가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적혀져 있죠. 세제곱근 4 곱하기 이제 뭐다? 세제곱근 7 그럼 얘의 계산은 3, 3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세제곱근 적어주고 그냥 4, 7에 28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더 이상 뒤에는 아직 계산 안 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n제곱근 b n제곱근 a 얘는 똑같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n제곱근 b분의 a로 계산을 합니다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요거 n이 일단 일반적으로 같을 때만 됩니다 알겠지? 다를 때는 특수한 경우만 돼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뭐라 돼 있니? 4제곱근 2 그 다음 4제곱근 32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 4제곱근 뭐다? 2분의 32 라고 적어요 알겠지? 그럼 얘는 약분되잖아. 4제곱근 뭐가 되겠니? 16 되겠지. 근데 얘는 계산이 돼. 너네 이미 합해서 했다고. 16이 얘들아 뭐야?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라고. 근데 아까 우리가 뭐 했냐면 봐봐. 루트 a는 제곱하면 뭐가 되니? A. a가 됐잖아 맞아? 그 다음에 아까 세제곱근 얘가 아까 뭐였지? x 세제곱이 a가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러면 그놈의 x를 세제곱하면 다시 a가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얘는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A. a가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아까 n제곱근 a가 있으면 얘는 어디서 나왔다고? x n제곱이 a 되는 거라고. 그게 요게 x라고 했어. 그럼 얘를 n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봐봐. 4제곱근이 2인데 2의 4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그냥 2가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 계산이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뒤에서 또 계산법 또 나오니까 그때 받아들여도 된단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됐니? 그냥 어차피 2예요 그냥 이거. 그 다음에 한 줄 더 적어둘까? 님들이 이게 편한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던가. 그는 본인이 편한 생지대로 하면 돼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될 건데 조금 있다가 아마 잘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n제곱근 a의 m제곱은 그냥 m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n제곱근에다가 a의 m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얘의 4제곱은 기호로는 어떻게 된다고? 4제곱근 2의 4제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얘는 뭐랑 같다고? 2랑 같다고요. 됐니?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것처럼 보이니? 그냥 쓱쓱 사라지면서 그냥 뭐만 남나? A가 남다 받아들여도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뭐가 되냐면 M제곱근 그 다음에 N제곱근 A 얘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MN제곱근
A가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단순히 요거 두 개 곱하기 한 게 여기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얘처럼 뭐라 돼 있니? 루트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그럼 얘는 우리는 뭐만 생략한다고? 2만 생략하는 거야. 그 너희가 알고 있는 얘는 뭐다? 2제곱근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2랑 3 곱하면 몇이니 얘들아? 6이지. 그래서 얘는 뭐다? 6제곱근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뭐다? n제곱근을 먼저 쓰고 바깥쪽에 그 다음에 m제곱근을 안쪽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다 같은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계산이 여기가 이제 mp 제곱근 그 다음에 a의 mp 제곱. 이제 뭐냐면 여기에 동일한 p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p가 사라져요, 알겠지? 그럼 얘는 m 제곱근 a의 n 됩니다, 알겠지? 물론 여기서 p는 자연수만 건드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다 그냥 없애버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거기 이제 또 얘가 있나요? 뭐라 돼 있니? 12제곱근? 그럼 얘는 12는 2 곱하기 6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4는 2 곱하기 7이니까 또 동일한 이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다? 6제곱근 A의 7제곱이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5가지 계산법은 그냥 외우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지? 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으면 증명은 해줄 수 있는데 증명이 교과서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증명은 이렇게 약간 하거든? 이게 혹시 수학 기호인데 혹시 이건 너네 아니? 따라서. 그 다음에 얘는 왜냐하면이다, 알겠지? 이유, 근거. 그 다음에 이제 수업시간에 제가 아마 좀 자주 쓸 건데 대문자 A 거꾸로 한 거를 임의의 모든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1을 거꾸로 한 거는 어떤 아니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아마 수업시간에 종종 쓸 거야, 알겠지? 근데 아마 얘는 수투가 이제 많이 쓸 거는 필요 없고 아마 요거 세 개는 수원에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겠지? 모를 때마다 그냥 질문해라, 알겠지? 그 원리는 거기 지금 저 보면 제가 참고로 아마 해놨는데 맨 밑에다가 그냥 교과서에서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게 아까 얘들아 뭐였니? 그냥 A지. 이게 뭐니? B지. 얘는 뭐니? AB지. 그러면 A 곱하기 B는 AB가 성립하잖아, 이게. 이게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라고 그냥 받아들여라 돼 있어. 됐니? 이게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성립하니까 이건 맞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교과서에서 원리 자체가. 근데 원리인데 이거는 원리 묻는 문제는 아직 내가 나온 거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다? 단순히 이 계산법만 연습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정확하게 이거 하려면 대학교 가야 돼. 원래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약간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든. 근데 대학 수학에서는 철저하게 다 정의 내려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아마 되게 중요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치? 문제 풀 때 기억니 인디고수로 나오기 때문에 틀리면 큰일 난다, 그치? 뒤에 자면 안 된다, 해서 좀 깨워줄래? 맨 뒤에. 그 자면 안 돼. 그 팔짱 끼지 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중요 있는 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거 고1 거거든. 얘 뭐니 얘들아? A. 얘 A가 아니다, 알겠지? 아, 뿔마 이거. 얘 절대값이야, 절대값 A. 아, 됐니? 그 다음에 루트 A 전체의 제곱은 이게 A. 요게 A야. 요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쌤 이거 왜 그래요 하면 너희가 실제로 A에 2일 때랑 마이너스 1때 한번 넣어봐서 확인해보면 돼. 알죠 이거? 봐봐. 얘는 우리가 2인 거 안다고. 맞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얘를 4로 다시 바꾸고 다시 2의 제곱 바꿔서 뭐가 나와?
2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맞아? 맞나요? 네. 그러면 이 2는 뭐야? 요 숫자의 절대값이 되고 이 2도 뭐가 돼? 이 숫자의 절대값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맞아? 그래서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성립을 해요. 뭐냐면 여기가 2n 제곱근이야? 됐니? 짝수? 그 다음에 a에 2n 제곱이 있어? 그럼 얘는 항상 짝수일 때 절대값 a 나왔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절대값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세제곱근 뭐 이걸로 볼까? 요거랑 얘를 볼게요. 자, 8은 2의 세제곱 맞나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그 다음 마이너스 8은 뭐의 세제곱이야? 2 마이너스 2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A 때는 그대로 나와요. 2의 세제곱 때는 2가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면 홀수일 때는 뭐가 성립하겠니? 2n-1의 홀수라고 할게요. 얘는 뭐다? 그냥 A가 나오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로 나오고요. 홀수일 때는 그냥 A로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문제 나오니까 외우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옆에 괄호 열고 밑은 축소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a 곱하기 점점점 a를 n개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호로 아까 a의 n제곱이라 적는다고 맞아? 맞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놈의 a를 뭐라 불러요? 위치라고 부르고 이 n을 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요 n이 지금 뭐다? 자연수만 다뤘어요. 됐니? 근데 이놈의 이 지수 n을 이제 뭐다?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을 시켜 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을 볼게. 알겠지? 그래서 뭐라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A가 실수고 그 다음에 MN이 2 이상의 자연수로 할게. 자연수 할까? 자연수 자연수일 때 우리가 뭐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법칙에서 A의 m 더하기 n제곱 된다고 받아들였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했냐면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 그 다음에 A랑 곱하기 B 얘의 n제곱은 각각의 n제곱 된다는 걸 배웠다. 맞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얘를 3개로 나눠서 하는 거 혹시 기억나? 그래서 뭐라 돼 있냐면 m이 클 때랑 mn이 같을 때랑 그 다음에 n이 클 때로 우리가 나눠서 했다고. 그래서 m이 클 때는 그냥 단순히 a의 m-n이라고 배웠고 너네가 mn이 같으면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분의 1 이렇게 했었다고. 맞아? 이까지 됐니? 요게 뭐다?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A랑 B는 이제 0이 아닌 실수고 그 다음에 이제 MN이 정수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얘 때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게 일단 그대로 성립은 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하면 A의 mn제곱이 되고 똑같이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에다가 Bn제곱 요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제 마지막 거를 이제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 밑에 있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을
그냥 단순히 이제 뭐냐면 m이 크든 말든 얘를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거 알겠지? 그럼 이렇게 바꾸려면 뭔가 약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들어가냐면 a의 아까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을 본다면 이 지수 법칙을 만족하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a의 m 빼기 m이 된다고 맞아? 근데 m 빼기 m이 뭐야 얘들아? 0이지. 근데 실제로 아까 이 결과가 뭐였니? 1이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a의 제로제곱은 0제곱은 1로 약속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됐니? 근데 여기서는 이놈의 a는 아까 뭐라고? 0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놈의 기존에 있는 지수 법칙의 모순 어필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쌤 그러면 0의 0제곱은 뭔가요라 물으면 0의 0제곱은 정의를 하지 않아요. 알겠지? 왜냐하면 이게 극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수초 개념을 조금 배우면 이게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좀 달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고 보통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결과가 어차피 0 아닌 1 나오긴 하는데 아예 묻진 않을 거야. 알겠지? 수원에서는.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놈의 이제 뭐다? 지수를 이제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로 확장을 시킬 거야. 그럼 이제 뭐냐면 밑은 또 바뀌게 돼요. 양수일 대로. 이제는 조금 힘드니까 나도 그냥 그대로 적을게. 여기 있는 이 네 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도 이제 뭐냐면 이런 약속이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어떤 게 들어갔냐면 첫 번째로는 거기는 일단 제가 막 예시는 아마 다 적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봐봐. a의 n 제곱에다가 이제 어떤 네모를 곱해. 근데 이게 1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 네모를 뭐라 불러? A의 N제곱분의 1. 얘의 역수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맞지? 근데 역수는 우리가 분의 1로 표기하잖아. 이까지 맞니? 그런데 아까 했던 지수 법칙에서 얘를 했었을 때 뭐가 나왔지? 1이 나왔다고 맞아? 그럼 봐봐.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네모가 이게 되겠지.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다? 네모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된다고. 그럼 당연히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거가 돼야지 모순이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 여기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다? a의 n제곱분의 1 요걸로 뭐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순 없게 하기 위해서. 이까지 됐니? 근데 여기 1번이라고 쓰니까 2번도 있겠지. 맞아? 공간이 부족하네. 저기다 할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2번을 여기다 적을게. 그 다음에 이제 n제곱이 들었죠. 자, 얘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기존에 있던 지수 법칙이 뭐지? 이거 두 개 곱하기 한 거 정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한 거 적으니까 n분의 1 곱하기 n 돼서 a의 1제곱 되니까 뭐가 돼? a가 된다고. 맞아? 근데 우리 아까 거듭제곱근에서 뭐 했냐면 n제곱근 a를 n제곱을 하면 뭐가 나왔지? a가 나왔잖아. 맞아? 이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입장에서도 요 안에 거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a의 n분의 1제곱은 뭐다? n제곱분 a가 됩니다. 근데 혹시나 할까봐 이거는 그냥 설명할게. 여기서는 아까 제가 할 때 뭐 유리수니까 n이 그냥 자연수이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여기서는 뭐였니? 2 이상이 자연수였거든. 그래서 요것도 뭐다? 이 이상 자연수라고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지? 왜냐하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난리 난 문제가 뭐였냐면 학교쌤이 이걸로 출제를 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뭐 얘랑 얘랑 같다고 막 적었어 문제다가. 그래서 이제 뭐 만족하는 자연수 n 개수를 구해야 돼. 됐니? 그래서 학교쌤이 뭐랬냐면 2 이상이니까 1은 안 된다.
그래서 1이 들어간 걸 다 이제 오답 처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말이 좀 많아요. 이걸로 풀면 당연히 1이 빠지는 게 맞아. 근데 이걸로 풀면 1이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요게 작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들 뭐 외고라던가 아니면 좀 공부 잘하는 뭐 과고라던가 아니면 뭐 과학 중점 학교들에서 난리 나는 게 뭐냐면 1을 넣냐 안 넣냐. 근데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보고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이걸로만 다 있어. 그럼 1을 빼주는 게 맞아. 근데 문제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을 넣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받아들여야 된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뭐냐면 모순 학교 얘기해서 이게 둘 다 A가 나오니까 모순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다?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양변 m제곱하면 얘들 어떻게 돼? 양변 m제곱을 하면 여기는 뭐가 되니? A의 n분의 m제곱이 되겠지, 맞아? 얘는 m제곱하면 뭐가 되니? N 루트 A의 M. 이래 되겠지, 맞아? 근데 특별하게 A가 지금 어차피 여기서 3번에서는 어디갔냐?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음수인 경우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뭐다? m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알겠지?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서는 어디갔냐? 됐니? 그럼 여기 봐봐. 1번, 2번, 3번이 있어.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밑은 여기는 실수 전체였고 여기는 0이 아닌 실수였고 여기는 양수, 점점 뭐가 돼? 축소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지수가 확장되면 밑은 일반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원래 네 번째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번째 케이스가 이제 뭐냐면 이 mn이 실수일 때를 할 거야. 됐니?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원 과정으로 설명이 절대로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네 번째 케이스는 그냥 받아들여라 돼 있어, 교과서에서.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라 돼 있냐면 mn이 실수인 케이스는 그대로 a가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축소가 더 이상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필요한 거 필기하고 넘어갈게. 아마 웬만하면 내가 다 적어놨는데 아마 이런 거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적어봐, 알겠지? 그게 지금 3쪽의 내용이거든요, 3쪽. 그래서 네 번째가 아까 뭐라고? A, B가 둘 다 양수고 MN이 이제 뭐다? 실수.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뭐지? 네 가지 그대로 뭐다? 성립한다로 돼 있어요. 뭐 교과서에서는 이 짓을 하고 있거든. 교과서는 뭔 짓 하냐면 이렇게 막 2의 1제곱 2의 1.4제곱 뭐 2의 1.41제곱 툭툭툭 가면 뭐 이게 1.414 나오면 얘가 뭐에 된다? 뭐 이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의 루트 뭐지? 무리수가 올 수 있다. 그럼 그때도 2가 양수니까 양수일 때 된다라고 그냥 교과서가 막 이렇게 식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별 도움도 안 된다 너네한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럼 한 번만 더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 봐봐. 밑이랑 지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다? 밑이 실수 전체일 때 그럼 지수가 뭐였지? 지수가 자연수야겠지? 그 다음 밑이 0이 아닌 실수. 이때는 정수 지수가 됐니? 그 다음에 뭐다? 양수 유리수 양수 실수. 그래서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뭐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나오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학교생들은. 그래서 요거는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안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거짓말이거든. 틀린 내용이거든. 대학교 가면 아예 정확하게 다시 배워. 이게 틀렸다라는 거를. 근데 일단 고등학교는 약간 직관적인 수학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계산법 두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알겠지? 아마 거기 예시가 두 개가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수능에 이거 나오고 있거든. 1번 문제로. 근데 이거 정답률 100%가 안 돼. 1 아니에요? 이거 정답률이 90% 정도, 그러니까 10%는 틀릴 정도예요. 1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수에 루트가 있는 케이스. 틀리면 안 된다, 알겠지? 일단 우리 얘부터 먼저 보자겠지?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루트 2에다가 이제 뭐냐면 얘를 루트 2에 루트 2 제곱에다가 전체의 루트 2 제곱으로 보자고요. 됐니? 그러면 얘는 아까 곱하기 한 다음에 곱하기 하면 뭐가 되니? 2가 된다고. 맞아? 이거 두 개 곱하기 하는 거 지수. 근데 루트 2 제곱은 뭐니? 얘는 걔가 계산이 이렇게 나온단다, 알겠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지수 법칙하면 2에다가 요거 두 개 곱하기 적잖아, 맞아? 일단 생각 안 할게. 그 다음 합차 쓰면 뭐가 돼요? 3 빼기 1이니까 2 아니야? 2구나. 이래는 거 맞습니까? 합참 쓸 수 있죠. 그럼 얘 결과가 뭐 나와? 4가 나오게 된다,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 여기는 아마 두 가지 적혀 있을 거예요. 잘못된 방법. 그 다음 이제 옳은 방법. 그러니까 즉 우리는 잘못된 방법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쌤 아까 이것 중에 곱하기 한다며요. 2 곱하기 2.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틀렸냐면 아까 뭐라 했니? 유리수일 때는 뭐만 다룬대? 양수. 양수를 다룬대. 근데 여기 지금 뭐야? 유리. 음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데서 여기가 바로 터트를 틀린 거야. 됐니? 그럼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 3의 제곱이 뭐지? 9죠. 그래서 9의 2분의 1제곱을 한 다음에 9는 3의 제곱. 그러니까 즉 양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이렇게 적는 거다, 알겠지? 요거는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다. 틀린 곳 찾아라 해가지고 처음으로 틀린 곳이 어디냐. 그래서 뭐다? 유리수가 오면 반드시 우리 밑에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 외라고만 적어줄게. 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거는 뭐냐면 A랑 B가 양수일 때 뭐다? A가 B보다 커. 그러면 필충이에요, 필충. 뭐가 되냐면 양변을 n제곱을 해도 여전히 A가 큽니다, 알겠지? 여기서 N은 꼭 자연수일 필요 없다, 알겠지? 아무 숫자 다 돼요. 혹시 이거 알죠, 맞죠? 예를 좀 들어줄까? 이거 막 애들 웃기는 애들 있어. 뭐로 할까? 그냥 이걸로 할까? 일단 그냥 받아들이자, 알겠지? 뭐 이거 굳이 뭐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여전히 A, B가 양수야. 그 다음에 A가 B보다 커. 그러면 이때 뭐냐면 양변에 n제곱근을 씌울 거야. 그래도 여전히 A가 크다라는 거 알겠지? 됐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n이 거듭제곱근을 썼기 때문에 2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필충된단다, 알겠지? 아마 이거 배우지 맞지? 1학년 2학기 때 절대부등식 할 때 배우잖아, 먼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너네 다 아는 거. 그냥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X제곱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x제곱분의 1. 그다음 2a 비하면 그냥 이랬다는 거 알죠, 맞죠? 이런 건 다 아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런 계산이 실제로 나오고 있단다, 알겠지? 수원에서. 그다음 x-x분의 1의 제곱. 얘는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요래 나온다는 걸 알고. 그 다음 너네 이것도 알잖아.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 된다는 거 맞아? 실제로 수능에도 오래 나왔죠,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빼기 4ab 하면 됩니다, 알겠지? 됐나? 뭐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a의 2x 제곱이 어떤 뭐 k라고 제시가 돼 있어. 제시가 돼 있고 문제에서
뭐 이런 답을 구해달래. 얘가 뭔지 궁금해. 됐니? 얘는 약간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뭐냐면 분자 분모에 AX제곱을 곱한다라고 외우세요. 그냥. 됐니?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아마 계산하는 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자 이제 지수부터 연습을 해보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니? 요래 되겠고 요거 두 개는 부호가 반대니까 아까 지수 법칙 쓰면 이래야 되는 거 맞지? 1 되죠 어쩌? 맞나요? 네. 마찬가지 이거 곱하면 A의 2x 제곱 이거는 플러스 1 된다고 맞니? 그럼 답은 뭐가 되겠니?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된다 알겠지? 다음 5번째 여기가 A 제곱 A 세제곱 A의 10제곱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물론 이런 문제는 보통 2000 몇 가지 나오기도 한단다 알겠지? 똑같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분자는 그냥 그대로 적어놔요. 물론 분자로 접근해도 답은 나오긴 한데 그냥 분자는 냅두고 분모를 뭐 얘로 묶든 아니 얘보다 한 개 더 작은 걸로 묶든 뭐든 하면 되면 되겠지. 봐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A에 만약에 뭐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문자 치자고 만약에 묶어버리면 얘가 나오려면 뭐 곱해야 되지? 8제곱 되는 거 맞아? 네. 그렇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잖아 맞지? 맞니? 네. 근데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적었나? 아닌가? 근데 여기는 지금 10까지 있잖아 맞아? 그럼 10을 만들어 주려면 뭘 묶어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나요? 그럼 보자. 끼워 맞추기 연습을 하면 된단다 알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죠? A 10. 10 오게 되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만들어진 거 맞아? 네. 그 다음 얘 만들어내려면 A 9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쭉쭉쭉 가요. 그럼 이거 만들어내려면 9. A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봐봐. A1부터 A10까지고 A1부터 뭐야 뒤집었네. A10까지 되는 거 맞아? 그럼 이게 통째로 뭐가 돼? 약분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니? A 마이너스 11 제곱분의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맞아? 그럼 아까 하지 않았니? 이거 맞아? 네. 그럼 얘는 뭐로 바뀔까? 이래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나올 결과가? 11제곱 나오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된 거 맞지?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근데 너네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나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겠지. 연습이 되면.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있으면 뭐다? 역수치해라고. 됐니? 그러니까 뭐 이 마이너스를 떼면서 역수치한다고. 그럼 바로 이게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이건 연습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세 개가 주어지면요. 얘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무조건 뭐 능키를 잡든 능키 잡든 이거 세팅한다는 것만 외우면 된단다 알겠지? 그럼 얘는 봐봐. ax 제곱이 k니까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a는 k의 x분의 1제곱. 마찬가지 b의 y 제곱이 k가 되니까 양변을 y분의 1제곱을 해주면 b는 k의 y분의 1제곱 된다고. 그 다음에 c의 z제곱이 k가 되니까 양변을 z분의 1제곱 해주면 c는 k의 z분의 1 한다고요.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는지는 알겠니? 하려고 이렇게 바꾸니까 밑이 다 뭐가 돼? k가 돼버리지. 네. 밑이 같으면 뭐가 돼요?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뭐다? 밑을 같게 만드는 거야.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7번째가 좀 문제가 있어. 이게 3개일 때는 무조건 K 잡으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2개밖에 없어.
이때는 K 작업부터 잘 안 풀릴 거야.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뭐냐면 아까 제가 오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고난도 주제 그 5개 적어져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나중에 표현하기랑 관련 있을 거거든. 이거는 어렵다, 알겠지? 이거는 얘는 쉬운 거고 3개짜리는 2개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렇게 푼다라고 돼 있거든.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a는 b의 x분의 y 제곱 되는 거 맞나요? 아니면 얘를 양변 y분의 1제곱하면 뭐가 되겠니? a의 y분의 x제곱이 b 되거나 그 다음 양변을 xy분의 1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니? a의 y분의 1제곱이 b의 x분의 1제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을 이짓한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 3개 중에 편한 걸 이용하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되게 복잡해요,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안 되면 여기서 다음 단원이 로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뭐 로그라고 하는 다음 단원 거 이용하면 풀려지긴 해요. 근데 로그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는 다 되는데 빠른 풀이는 아니야. 그래서 일단 위에 걸 연습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마프 시너지를 알겠지? 그 다음 8번째인가요? 8번째는 그냥 얘도 표현하기 문제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써버려. 지수법칙이 뭐였냐면 요거였고 이래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AX제곱이 뭐라고? P라며. 얘가 P고 얘가 뭐야? Q. 그러니까 뭐가 돼? PQ가 이래 나오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P고 얘가 Q니까 Q분의 P가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얘 또는 얘를 이용하면 되겠지. 이거 단독으로는 이용 안 하고 바꾼 걸 이용하면 된단다, 알겠지? 그 다음에 9번째는 그냥 여기만 적을게. 이제 복잡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복잡한 거듭제곱분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얘를 뭐로 바꿔서? n분의 1제곱 바꿔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내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쉬운 거는 이거 단독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쉬운 것도 너네가 이걸로 바꿔버리니까 계속 거듭제곱분 계산 문제가 틀리게 돼. 됐니? 서술형에서 이거 이용하지 말고 이걸로만 계산하고 나왔는데 너희는 계속 이걸로 바꿔서만 푸니까 실력이 안 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는 그냥 이거 아까 자체 계산을 연습을 하시고요. 근데 되게 복잡한 거 있잖아. 문제 봤을 때 뭐 되게 뭐 항이 10개가 넘어. 그때는 이제 이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라고. 됐죠? 근데 무조건 바꾸진 않습니다, 알겠지?